여러분들 오늘 수업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확률의 뜻과 성질과 덧셈 정리라는 부분에서 진행을 해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레벨 1이죠? 2예요? 미안. 레벨 2의 4번부터 이어나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 4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확인하는 시행에 두 사건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두 사건 A, B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게 4번인데 쌤이 일단 이렇게 쓰면서 진행을 좀 할게. 일단 주사위를 한 번밖에 안 던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근원 사건은 6개가 돼요. 맞니? 따라서 주사위를 한 번 던졌다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게 어차피 1이 나오는 근원 사건, 2가 나오는 사건, 3이 나오는 사건, 4가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5가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이 나오는 사건이 이렇게 있을 건데, 자, 사건 A, B는요 이 근원 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그런 사건이 되겠지. 자, 그러면 두 사건에 대한 조건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P, A 합 B가 1이기 때문에 A가 발생하거나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이 1이기 때문에, 그치? A와 B를 벗어나 있는 사건이 없는 거니까 쌤이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지. 자, A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을 거고 B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을 텐데 1, 2, 3, 4, 5, 6이 전부 다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있어야지 A 또는 B라는 사건이 1이 나올 수 있겠지, 확률이. 그치? 이거 일단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P, A 교 B가 6분의 1이에요. 근데 내가 가진 전체의 사건이 6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 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치? A교 B의 사건이 6분의 1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이 근원 사건 중에 오직 한 개만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야 6분의 1의 확률이 나오시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나 조건에서는 PA보다 PB의 확률이 무조건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공통으로 한 개를 가지고 있고 이쪽과 이쪽이 남은 5개를 나눠 가질 건데 B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A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그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있냐면 B에 만약에 남은 5개가 다 들어가면 A만 가지고 있는 건 0개일 것이다. 그리고 B에 4개가 들어온다면 A가 가지고 있는 건 1개일 것이다. 그 다음 B에 3개가 들어온다면 A가 가지고 있는 건 2개일 거고, 이 이상부터 진행하면 PA가 PB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이 3가지만 가능한 게 맞겠지. 이해해 버리시겠니? 그러면 우린 지금부터 A, B라는 사건을 어떻게 짜야 되는 거냐면 6개의 원소 중에서 여긴 반드시 1개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는 5개 0개이거나 4개 1개이거나 3개 2개인 거니까 1개가 들어가면서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를 나눠서 3개를 합해 주시면 되는 게 맞겠죠. 그치?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1, 2, 3, 4, 5, 6이라는 6개의 원소 중에서 여기에 들어갈 1개를 무조건 골라줘야 되는 게 맞죠. 따라서 6C1로 누가 여기 가운데 들어갈지를 고를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5개 0개인 사건에서는 어차피 여기 골라진 애를 제외한 나머지 5개가 다 B자리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만약에 여기에 1이 들어왔어? 그럼 2, 3, 4, 5, 6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선생님 여기 2가 들어오면요 1, 3, 4, 5, 6이 다 들어오는 거지. 선생님 그거 경우의 수 다 안 세줘요? 여기 세줬죠. 여기 누가 들어올지를 곱했기 때문에. 그치? 이게 5개 0개인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 4개 1개인 상황은 내가 5개의 남은 원소 중에서 4개를 여기다 넣어주면 남은 1개가 자동으로 여기 오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세 번째로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여기에 탕 하고 넣어주면 나머지 2개는 여기 올 테니까 이 3개는 케이스가 나눠진 배반 사건이므로 더하셔야 맞겠지. 그치?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게 정답이 될 거고, 그러면 자, 6 곱하기 1 더하기 5 더하기 10인 거니까 6 곱하기 16이 되어서 정답이 96개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으실까? 그래서 두 사건 A, B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어차피 여기 가운데 1개가 고정이고 5, 0, 4, 1, 3인데 누가 들어갈지를 골라줘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이렇게 분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게 지금 4번 문제였습니다. 자, 괜찮으시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 5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총 6개의 팀이 참가한 어떤 공연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1개의 팀이 있고 춤을 추는 2개 팀이 있고 노래하는 3개 팀이 있어요. 얘네를 다 참여시켜서 각 팀이 한 번씩 차례대로 공연을 한대요. 그럼 6개의 공연이 이어지겠죠. 그런데 이 6개의 공연의 순서를 임의로 정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공연 순서가 정해질 확률은 이렇게 나왔어. 가조건에서 뭐라 했냐면 춤을 추는 2개의 팀의 공연의 순서가 이어진다라고 했고요. 나조건에서는 노래하는 3개 팀 중에서 2개 팀만 공연 순서가 이어진다라고 했어. 그러면 문제 조건 한번 정리해보자. 쌤이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팀을 그냥 악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춤을 추는 팀이 2개니까 춤 A가 있고 춤 B가 있다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팀이 3개니까 노래 A랑 노래 B랑 노래 C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할게. 자, 이랬을 때 춤을 추는 2팀의 공연이 이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있고요. 한 덩어리로 둘게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3개의 팀 중에서는 오직 2개의 팀만 연속하는 거 맞죠? 그럼 나머지 1개의 팀은 무조건 노래하는 팀과 이웃하지 않아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일단 선택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3개의 팀 중에서 어떤 2개가 이웃할지를 골라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3C2를 먼저 곱해놔서 3개 중에서 누가 결합돼서 이웃할지를 결정할 거야. 아시겠니? 그럼 어차피 3을 곱할 거니까 A, B가 이웃하는 경우, A, C가 이웃하는 경우, B, C가 이웃하는 경우 3가지를 다 어차피 곱하니까 계산이 된 거겠죠. 그럼 쌤은 그 중에 한 케이스인 B와 C가 이렇게 이웃할 거라고 볼게요. 이러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노래 A와 노래 B, C 그룹 얘네들은 서로 이제 이웃하면 안 되는 거 맞죠? 오직 2팀만 이웃하니까.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애들끼리 뭐 한다? 나중에 생각한다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악기팀과 춤 A, 춤 B가 모여있는 이 2팀을 먼저 배열하고 그러면 곱하기 일단 2 팩토리얼이 되는데 그러면 악기팀과 춤 집단 이렇게 놓은 거를 배열했을 때 하나, 둘, 3개의 공간이 비는 거 아니니? 그쵸? 거기 중에서 서로 다른 2군데에다가 노래 A, B 세트와 노래 A 세트를 집어넣으면 노래 B, C 세트랑 노래 A 세트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빈 공간에다가. 그럼 봐봐. 내가 여기다 곱하면 안 되지. 곱하기 3개의 공간 중에 2개의 공간을 선택해서 집어넣을 건데 2개의 공간 땅 선택해도 여기 A, 여기 BC가 올 수 있고 여기 BC, 여기 A가 올 수 있으니까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도 고려를 해줘야 되지. 따라서 3개의 공간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배열까지 한다는 3P2를 곱하죠. 자, 그렇게 해서 배열이 다 됐어? 아직 놓친 거 있지? 아직 뭐 안 했니? 집단 내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 안 했죠. 그치? 그래서 춤 A와 춤 B가 배열은 됐으나 그 안에서 지들이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야, B팀아 네가 먼저 공연해 할 수도 있고 A팀이 먼저 공연할 수도 있고 하니까 춤팀이 서로 자리 바꿀 수 있고 자기 안에서 노래팀도 BC가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를 2번 곱하시겠지. 괜찮죠? 자, 결국에는 너희들이 필기할 때는 뭘 잘 써놔야 되냐면 자, 여기에 이렇게 써서 노래 중에서 누가 이웃할지 그 다음에 이 팩은 악기랑 춤 집단 배열 3P2는 노래랑 노래 집단이 이웃 안 하게 배열 그 다음에 집단 내에서 배열. 자, 이렇게 계산해 놓으면 너희들이 나중에 이 식을 보더라도 왜 이것들을 다 곱했는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다 계산하면요 3 곱하기 2 곱하기 6 곱하기 4가 이렇게 되고요. 밑에는 그럼 뭐가 깔려야 돼? 어차피 서로 다른 6개의 팀이니까 일렬로 쫙 공연 순서 배열하는 경우에서는 어차피 6팩으로 이렇게 존재하겠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귀찮은데? 자, 720이고요 6 곱하기 24인데 24 이렇게 나누면 30 나오고 그러면 5분의 1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정답이 5분의 1로 끝날 것 같고 자, 이게 5번 문제가 되시겠죠. 자, 무엇을 어떻게 곱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고 나중에도
잘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5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으로 쌤이 볼 문제는 6번 문제인데요. 6번 문제에 별표 하나만 쳐놓자. 뭐 쌤이 뭐 예지력이 있진 않지만 만약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너희들을 수능 특강에서 내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와? 여러분들 이번 내신에서 중간고사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어떤 문제를 수특에서 선정을 한다면 쌤은 6번은 꼭 선정할 것 같아요. 내가 쌤이라면. 그 이유는 문제가 굉장히 좋더라고. 퀄리티도 좋고 나와 있는 표현도 인상적이어서 자, 6번엔 별표 하나 쳐놓고 좀 더 유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자. 숫자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임의로 일렬로 나열할 때 2가 적힌 카드가 1과 3 사이에 있거나 3이 적힌 카드가 2와 4 사이에 있도록 나열된 확률은 이라고 얘기가 나왔고,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2가 1과 3 사이에 있다는 얘기가 반드시 이러한 배치는 아니겠죠.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이에 있다는 거는 2가 꼭 1, 3과 이웃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 그게 핵심인 것 같아. 쌤이 처음에 이 문제를 풀 때 잠깐 오해를 했었거든요. 혼자 이제 수특을 푸는데 1, 3 사이에 2가 있다 그랬으니까 얘네를 이렇게 한 세트로 봐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었어.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1과 3이 예를 들어서 탕탕 쓰여져 있고 이 사이에 2, 4, 5가 이렇게 있어도 2는 1과 3 사이에 있는 거죠. 그치? 이런 사실만 잘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이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 과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맞나? 첫 번째, 일단 또는이 나왔잖아. 2가 1, 3 사이에 있거나 3이 2, 4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2가 1, 3 사이에 있는 사건을 다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이 2, 4 사이에 있는 사건을 다 구한 다음에 겹치는 사건을 빼줘야 있거나죠. 또는 그렇잖아. 합집합의 기호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엔 겹치는 부분을 빼줘야 되는데, 그럼 처음에 일단 2가 1과 3 사이에 있는 경우부터 볼게요. 자, 2가 1과 3 사이에 있는 경우. 자, 얘를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 사실 쉽지 않은데요. 2가요 1이랑 3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인접해 있을 필요는 없으나 내가 만약 여기 1을 두고요 여기 3을 뒀을 때 2는 반드시 이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4, 5는 끼어들 수 있고 밖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배열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봐. 난 이렇게 볼게. 얘도 그냥 A라고 두시고요 얘도 A라고 두시고 얘도 A라고 두시면 이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이죠. 그치? 기억나?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지. 그럼 잘 봐봐. 어차피 A, A, A를 두고요 그 다음에 4, 5를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 A 3개랑 4, 5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3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였던 거 기억나니? 3개가 똑같고 나머지 4, 5는 다르니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 3개에 4, 5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배열이 A, 4, A, A, 5 이렇게 배열됐다고 쳐봐. 괜찮아? 그러면 얘네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가 1, 2, 3이 되면 2가 1과 3 사이에 있는 거고, 그리고 3, 2, 1이 돼도 1과 3 사이에 있는 거죠. 이해돼? 이런 식으로 배열되면 A, A, A 같은 것을 뒀지만 그러면 순서가 정해지는 순서가 똑같으니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조건 2가 되겠구나. 하지만 맨 앞에 있는 A와 맨 뒤에 있는 A는 1, 3일 수도 있고 3일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가디수로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2를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쵸?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 2, 3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왜? 2가 1과 3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4, 5는 중간에 끼어들던가 말던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3개를 같은 것으로 보면 3팩분의 5팩으로 계산하고 1과 3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곱하기 2를 해주시면 1, 3만 자리 바꾸는 걸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얘가 몇 나오니? 40 나오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2가 1과 3 사이에 있을 경우의 수가 40개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3이 2와 4 사이에 있는 경우, 3이 2와 4 사이에 있는 경우도 잘 생각해보면 같은 이치죠? 2가 있고요, 3이 있고요, 4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1, 5도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세 개의 순서가 어느 정도 정해진 거니까 셋 다 AAA라고 이렇게 두는 거야. 그럼 이번에도 3팩분의 5팩을 하시면 2, 3, 4의 순서는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졌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3은 자리에 못 바꾸지만 2, 4는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2를 똑같이 해줘서 얘도 40까지가 탕 하고 튀어나오겠죠.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상황은 뭐냐면요, 이 3번 상황인데요.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겹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뭐냐면 2가 1, 3 사이에 있으면서 3은 2, 4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A이면서 B인 거야. 이해돼?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봐봐. 선생님, 그러면 2가 1과 3 사이에 있으면서 3이 2와 4 사이에 있어버리면 이 경우는 얘에서도 셌고 얘에서도 셌을 거 아니야. 두 번 셌을 거 아니야. 그럼 얘 하나만 빼주면 되죠. 그럼 이제 배열을 생각해보면 이런 배열이야. 1, 2, 3, 4, 5라고 치면 2가 1, 3 사이에 있는데 3은 2, 4 사이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하는 경우죠. 그러면 얘를 이제 이렇게 보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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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4개로 보는 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4개가 같고 하나만 다르니까 계산 방법은 4 팩토리얼분의 5 팩토리얼이겠죠. 쌤, 그러면 잠깐만요. 쌤 말은 얘네가 A가 4개고 얘가 자유롭게 배열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 사이에 이렇게 5가 끼어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상관없죠. 왜? 5가 끼어들어봤자 2는 1과 3 사이에 있고 3은 2와 4 사이에 있잖아. 그치? 5는 아무데나 끼어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쌤, 이제 자리를 바꿔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마치 1과 3이 자리를 바꿀 수 있듯이 또 2와 4도 자리를 바꿀 수 있듯이 이번에도 자리 바꾸는 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가능해요. 어떤 식으로만 바뀌어야 될까? 1과 3 사이에 2가 있고 2와 4 사이에 3이 있으려면 지들끼리 3, 1 이렇게 바꿔주면 의미가 없고요. 얘를 아예 통째로 바꿔야겠죠. 왜? 선생님,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거고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만약에 3과 1만 자리 바꾸잖아? 그러면 3, 2, 1, 4가 되는데 그러면 2는 1과 3 사이에 있지만 3이 2와 4 사이에 안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해당 안 돼. 그럼 자리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돼? 통째로. 어떤 순서로? 4, 3, 2, 1 순서로.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3이 2와 4 사이에 있고 2는 1과 3 사이에 있도록. 그래서 통째로 한 판을 완전 같이 뒤집어 버리는 것만 계산하면 될 겁니다. 지들끼리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따라서 곱하기 2만 해주면 돼서 얘는 10까지가 나오겠지. 그럼 결론 좀 지어볼게. 우리가 어차피 1부터 5까지 전부 다 나열하는 방법의 수 전체 가지수는 5팩토리얼 아니야? 이게 전체 경우의 수죠. 5개를 그냥 일렬로 배열할 거니까. 근데 이 위에는 뭐가 올라가야 돼? 자, 1번 경우인 40이랑 2번 경우인 40이 더해져 놓고 겹친 경우인 10까지 이렇게 빼줘야 되는 게 맞지. 따라서 5팩은 120이고 80, 120은 70이니까 정답이 12분의 7로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가 이 문제의 결론이에요. 아실까? 쌤이 봤을 때는 6번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 줄 수 있냐 없냐의 어떤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문제 잘 냈고요. 또 사이라는 말 자체가 반드시 이웃하는 건 아니니까 그 사이에 딱 걔만 껴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기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어떤 문제보다 이 스텝 2에서 이 6번 문제가 가장 매력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6번은 별표 하나 치라 그랬고 잘 기억해 놓고 활용하시길 바래요.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 일단 6번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으로 한번 이어가 볼게.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5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이 8 이하이거나 11 이상의 확률이냐. 재밌네요. 왜냐하면 야, 가장 큰 수랑 가장 작은 수의 합이라는 건 내가 5개를 꺼낼 거잖아. 그럼 제일 작은 거 5개를 꺼내봐. 그러면 1, 2, 3, 4, 5죠. 그럼 가장 작은 게 1이고 가장 큰 게 5기 때문에 더하면 6이죠. 아, 그러면 6부터 시작을 하겠구나. 자,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은 6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겠네. 그리고 제일 큰 것만 5개 뽑으면 6, 7, 8, 9, 10일 거 아니야. 그러면 가장 작은 게 6이고 가장 큰 게 10이니까 더하면 16이 나올 테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이라는 게 6부터 16까지의 범위가 있는데 얘는 그 중에서 8 이하이거나 아니면 11 이상인 것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11, 12, 13, 14, 15, 16 얘는 6, 7, 8 3개를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들어? 많죠? 무슨 사건이다? 여사건이지. 여사건으로 푸는 게 맞겠지. 그치? 8 이하이거나 11 이상이라는 거의 반대말은 어차피 8초가 11 미만인 거니까 9랑 10밖에 없지 않아? 아,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 문제 7번을 여사건으로 풀어야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여사건으로 이렇게 푸실 건데, 그러면 여사건이라는 건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이 9일 때랑 10일 때랑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여사건을 확보해 놓을 수가 있겠지.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합이 9가 나오는 경우를 볼게요. 자, 이제 잘 따져야 돼. 합이 9가 나오려면 일단 1이랑 8을 더했을 때 가능하시죠? 괜찮아. 1이랑 8을 더했을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쓸게. 가장 작은, 가장 큰 이라고 써놓고 여기다가 1을 써놓으면 가장 큰에다 8을 써놔도 괜찮겠죠. 그리고요, 가장 작은 수가 만약에 2라면 가장 큰 수가 7일 때도 9를 만들어내겠지. 그 다음 가장 작은 수가 3이라면 가장 큰 수가 6일 때 또 9를 만들어내겠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돼, 안 돼? 안 되시는 거죠. 자, 얘부터는 안 될 거란 얘기야. 왜 안 될 수밖에 없냐? 내가 5개를 뽑을 건데 가장 작은 수가 3이고 가장 큰 수가 6이면 3, 4, 5, 6 했는데 끝났잖아. 5개를 못 뽑죠? 그치? 3부터 6까지 4개밖에 숫자가 없는데 어떻게 5개를 뽑겠어? 그러니까 얘부터는 안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아,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합이 10인 경우도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도 가장 작은이 있을 거고 가장 큰이 있을 건데 가장 작은 수가 1일 때 가장 큰 수는 9가 될 수 있죠. 가장 작은 수가 2일 때 8이 될 수 있고요. 3일 때 7이 될 수 있어요. 얘도 이게 끝일 것 같아. 왜? 3, 4, 5, 6, 7 뽑아야 겨우 5개가 딱 완성되잖아. 결국 이 5개 이거의 경우의 수만 잘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납득할 수 있니?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가장 작은 수가 1이었고 가장 큰 수가 8이었다는 얘기는 내가 10개 중에 5개를 뽑을 건데 일단 얘랑 얘는 뽑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추가로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3개. 근데 그 후보가 누구누구 있어? 2, 3, 4, 5, 6, 7, 6개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아니 8보다 큰 애는 못 뽑을 거 아니야. 가장 큰 애가 8이니까. 그럼 2, 3, 4, 5, 6, 7, 6개 중에서 내가 3개를 뽑을 수 있는 거니까 6시 3으로 계산하겠지. 자, 그래서 얘가 20개가 나오실 거고요. 얘는 3, 4, 5, 6 중에 3개 뽑아야 되니까 4시 3으로 이렇게 계산되겠네. 얘가 4개 있죠. 자, 다음 합이 10이 나오는 경우는 2, 3, 4, 5, 6, 7, 8 7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추가로 뽑아주셔야 되는 거니까 얘가 35가지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앞뒤로 한 칸씩 좁혔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수는 5개로 2개 줄어들었겠지? 그래서 5시 3으로 이제 10개가 나오실 거고 얘는 3시 3으로 또 2개 줄어들었으니까 1개밖에 안 되겠죠. 왜?
4, 5, 6을 뽑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 그쵸? 따라서 내가 지금 이게 경우를 센 게 지금 6건을 셌기 때문에 전체 확률인 1에서 빼줄 겁니다. 뭘 빼줄 거냐면 내가 10개 중에서 5개를 뽑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를 합했을 때 9가 나오거나 10이 나오는 경우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걸 하겠죠. 그러면 5, 40, 60, 70이네요. 10시 5분의 70을 이렇게 빼겠는데, 자, 1이고요. 10시 5는 아마도 252였던 걸로 쌤은 기억을 하는데 계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외우기로는 252로 외웠던 것 같은데 맞을걸? 자, 252분의 70이라고 딱 하면 일단 약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7로 약분해 볼게요. 7로 약분하면 36이고요. 얘는 10이에요. 그리고 2로 약분하면 얘가 5고 얘가 18이니까 1에서 빼주면 결국 18분의 13이 이렇게 정답으로 나오시겠다라고 판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잠깐만 요약해드리자면 10개 공 중에 5개를 뽑는데 가장 큰 수, 작은 수 합이 8 이하인 것도 너무 많고 3개나 되고 11 이상인 거는 무려 6개나 되니까 다 계산하기가 너무 빡세기 때문에 6건을 계산한다. 근데 6건 살 때는 주의해야 될 게 니네들 마음대로 막 3, 6 이런 것까지 갈기면 안 되니까 생각 잘 하셔서 중간에 커팅을 잘 해주셔야 된다 라는 정도까지만 일단 정리를 잘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우리 8번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 이게 이번 단원의 마지막 레벨 2 문제가 될 건데 이 문제도 매력적이더라고. 자,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의자가 있다. 이 6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임의로 원형으로 배열할 때 원형 배열이네. 무슨 순열? 원순열. 회전하면 일치하는 것 같은 것으로 보니까 완벽한 원순열. 그치? 자, 그런데 서로 마주보는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6이 되지 않도록 배열할 확률은? 얘들아, 1부터 6까지 중에서 둘이 곱했을 때 6이 되는 게 누구 있어? 1, 6, 3, 2. 오케이. 이 두 세트밖에 없는 거 맞죠? 그러면 6이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6이 되는 경우보다. 그럼 내가 차라리 6이 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도 6건을 쓸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이번에 8번도 결국 6건을 활용하는 것이 더 카운트가 빨리 쉽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건데 곱해서 6이 되는 것이 존재하게 되면 이게 6건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 말 자체가 1과 6이 마주 보거나 또는 2와 3이 마주 본다죠? 맞지? 또는이면 되죠?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해도 괜찮잖아. 1, 6이 마주 보거나 아니면 2, 3이 마주 보거나. 맞아? 근데 1, 6이 마주 보면서 2, 3이 마주 보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면 결국 얘인 걸 세고 얘인 걸 센 다음에 둘이 겹치는 둘 다 해당되는 부분은 한번 빼줘야 되는 게 포함 배제의 원리였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세보기 시작하자. 자, 첫 번째 1과 6이 마주 본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과 6이 마주 본다. 원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배열을 할 거야. 6자리가 있겠죠? 그러면 너희들 잘 생각해라. 1이 탐 두고요. 6을 여기다 탐 뒀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뒀어요. 얘들아, 1과 6을 이렇게 마주보게 배치하는 경우를 셀 거야. 1과 6을 여기 배치하고 여기 배치하는데 드는 경우가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죠. 그치, 한 가지죠. 한 가지야.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어. 왜? 1이랑 6을 마주보게 할 건데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정체성이 있는 자리니? 없는 자리죠. 내가 아무렇게나 1 있고 반대편에 6 있게 하면 걔가 돌거나 항상 같은 경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1, 6을 배치하는 거에서 경우가 든다 안 든다?
전혀 안 드시는 거예요. 이걸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 뇌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처음에 이게 왜 경우의 수가 안 드는지. 1과 6을 일단 마주보게 둘 거잖아. 그러면 그냥 아무 자리 넣고 그 반대편 자리 놓으면 되는 거잖아. 왜? 그 자리는 어차피 아무 의미 없는 자리니까. 돌리면 다 일치하는 경우니까. 그치? 그런데 1과 6이 여기에 탕 하고 들어간 순간에 이제 남은 4개의 자리는 뭐가 생겨버렸어? 자기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1 왼쪽 자리, 1 오른쪽 자리, 6 왼쪽 자리, 6 오른쪽 자리야. 다 위치관계가 형성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2, 3, 4, 5가 배열돼야 되는데 여기다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 있겠어? 그렇지. 4 팩토리얼인 24가지가 있겠죠. 다 다른 자리니까 2, 3, 4, 5를 그냥 나열하는 거야. 이게 1과 6이 마주 봤을 때의 경우의 수겠죠. 그러면 쌤이 두 번째 경우를 탕하고 쓰면서 이번에는 2와 3이 마주하는 경우를 셀 건데 나 이거 별로 원도 그리고 싶지 않네? 왜? 1번 경우와 완벽하게 동일할 테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얘도 24가지가 이렇게 존재하겠네. 그러면 쌤이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당연히 1번 경우와 2번 경우에 겹치는 경우죠. 그래서 3번은 뭐 할 거냐면 1과 6이 마주하면서 2와 3도 마주한다. 이 경우를 세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1이랑 6이 마주해야 되니까 일단 두 개를 탕고 넣었어. 그러면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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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이렇게 네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일단 1과 6을 마주하게 놓는 건 경우의 수는 이번에도 하나 드는 거 맞지? 그냥 놓은 거야. 1과 6이 마주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탕 하고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남은 자리에는 정체성이 생겨버리니까 2와 3이 마주할 때 여기가 다 다른 경우죠. 그럼 이제부터는 진지하게 생각 잘 해봐야 된다. 뭐냐면 1과 6은 그냥 아무 자리에나 둘이 마주한 거야. 쌤, 위아래로 마주했잖아요. 아니, 얘는 이렇게 마주한 것과 똑같아. 회전하면 다 일치하니까. 얘네들이 들어온 순간에 이제 관계성 때문에 2와 3 같은 경우에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잘 봐봐. 어차피 이런 경우밖에 없을 거야. 2와 3이 마주하려면 2, 3 맞죠? 그 다음에 2, 3 그 다음 3, 2 3, 2 이렇게만 있는 거 아니야? 자, 2, 3 3, 2 2, 3 3이야. 이래야 마주 볼 거 아니야. 왜? 4개 자리는 다 다른 자리니까 다 구분될 만큼 다른 자리니까 당연히 이 4가지 경우가 다 다른 경우겠죠. 그래서 4를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그 중에 한 경우인 2와 3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2와 3이 들어왔어. 내가 그 중에 한 경우를 지금 쓴 거죠. 그럼 누구만 남았니? 4와 5만 남았죠? 2와 3이 여기 들어오는 순간 이제 4, 5 또는 5, 4가 있겠지. 왜? 이 두 자리도 구분되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곱하기 2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테니까 얘가 8가지가 있겠네. 자, 결국 24가지가 처음에 세졌고 24가지가 두 번째로 세졌는데 내가 겹쳐 센 건 몇 번이다? 8가지 내가 겹쳐 셌다는 얘기야. 따라서 1부터 6까지를 원형에 배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5 팩토리얼이잖아요. 그거 분해. 지금 6건을 센 거니까 24 더하기 24 빼기 8을 했으니까 자 40. 얘가 6건이죠. 그럼 걔를 1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120분의 40은 3분의 1이기 때문에 확률은 3분의 2가 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이게 정답이 되겠네. 그쵸? 자, 충분히 설명은 자세하게 해드리긴 했는데 만약에 이런 어떤 계산법과 사고가 탁탁 바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쌤이 올려놓을 이제 내일 올려놓을 영상을 잘 다시 한번 봐주시고 참고를 잘 해주도록 하세요. 내가 이번에 좀 고무적이었던 건 뭐냐면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서 확통 수특 영상의 조회수가 제일 높더라고. 내가 조회수에 연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많이 봐봤자 10달이기 때문에 많이 봐도 10달이니까 내가 뭐 좀 높다고 막 수익 창출 막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래도 신경을 좀 쓰고 있어. 어떤 영상은 이제 2명 보고 어떤 영상은 뭐 10명 보고 이러는데
이 확통 EBS 수특 영상이 한 10개가 좀 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애들이 좀 여러 번 들으면서 참고를 하는 수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치, 내신 보려면 좀 더 이제 똥줄이 타겠지. 자식들, 여러 번 들어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자, 그렇고요. 나중에 레벨 3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너무 문제가 어려우면 얘들아 좀 나중에 하자, 뭐 6월에 하자, 뭐 5월에 하자 이럴 경우도 있는데, 수특은 그럴 수 없어. 왜? 학교 선생님들은 내신에서 레벨 3를 그냥 낼 거니까. 그래서 중간고사 전에 레벨 3를 다 할 건데요, 레벨 2까지 완성 짓고 나서 레벨 3 하도록 할게. 자, 여기까지 보면 일단 확률의 덧셈 정리까지는 EBS 수특으로 다 본 거고요. 마지막 한 개 단원 남았습니다. 지금 4번에서 시작되는 조건부 확률이란 단원이 대부분의 학교의 시험 범위가 되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 사건의 독립 종속, 독립 시행의 확률, 이 4개까지 하면 확률이 끝나고요. 그게 쌤이 듣기로는 창문여고, 그 다음에 또 헷갈리네, 고대부고인가? 아마도 고대부고의 시험 범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좀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지만 경우의 수가 있고 확률이 있고 통계가 있는데, 이렇게 자르면 이게 여러분들 창문이랑 고대부고 중간고사 범위고 얘가 기말고사 범위거든요. 나머지 학교들은 앞으로 발표되면 좀 다 알려주세요. 근데 아무튼 여기 두 개의 내용이 엄청 많은데 얘가 중간고사고 얘가 기말고사라는 게 너무 좀 양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내가 정한 거 아니니까 니들 학교쌤을 원망하시던가. 근데 빨리 배워놓으면 수능을 위해 좋긴 좋아요. 너무 질질 끄는 것보다. 자, 그래서 1분만 쉬었다가 우리 조건부 확률로 넘어가서 더 살펴보도록 할게. 자, 1분만 잠깐 숨만 돌리세요. 그리고 지금 EBS 수특으로 새롭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좀 헷갈린다는 학생들은 겨울방학 때 올려놨던 기본 개념 수업 다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 번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문장으로 얘기해야지. 다녀오세요. 또 영국 출신이기 때문에 water 이 정도야. Can I drink a water? 이렇게 water please? water 이렇게. 미안하다. 영국에서는 이거 뭐라 부르는 줄 알아? 코브루. 코브. 콜드 브루. 진짜로. 코브. 이렇게 부릅니다. 나 농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야. 코붕이, 코붕. Can I have one 코붕? 영주야, 컨디션 어때? 매우 안 좋아? 알겠어. 시비 안 걸게. 이제 컨디션 어때? 나빠? 나빠요. 야, 쌤도 이렇게 좀 청소년스러운 후드티도 좀 입고 다니고 할까? 제발요. 갈 색깔 입고 와요. 조끼 좀 벗어요. 이제 탈탈 반팔도 입어줘요. 반팔. 야, 근데 후드 같은 거 입으면 조금 너무 어려 보이잖아. 이제 쌤 지금 딱 뭔가 30대 같잖아. 아니야. 40대 같냐? 하긴 이 색깔 이런 거 너무 칙칙하지? 쌤이 사실은 패션 좀 테러리스트야. 옛날에도 애들이 옷을 왜 그렇게 입냐고 나는 매해 지적받아왔고, 애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옛날 막 여자친구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의가 없냐, 나랑 만날 때는 옷 좀 그렇게 입고 나오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 뭐 나는 이게 편하다, 그러면 나오라고 하지 마라, 응? 이렇게 하고,
아니 그렇잖아. 지가 불러내서 나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쌤은 별로 밖에서 뭐 다니고 싶지가 않았어요. 안 사랑했어요? 아니 근데 그때 알게 됐어. 아 나는 좀 사랑에 부적합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그 좋아해도 내가 옷을 갈아입고 싶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 좋아, 좋긴 좋아. 근데 옷을 갈아입기에는 그거보다는 좀 덜 좋아해. 안 좋아하는 거 아니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자꾸 뭐 밥을 잘 챙겨 먹어라. 어차피 안 챙겨 먹을 건데. 응?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막 내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니라 습관이 안 돼 있잖아. 그러면은 뭐 오빠는 뭐 일이 불규칙한 사람이어서 밥을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해. 누가 모르나? 다 알아요. 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알긴 알아. 알겠어. 그럼 내가 너무 아파. 아니 내가 그래서 그래 근데 내가 일부러 싸우려고 싫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싫어 안 챙겨 먹을 거야. 싫어 안 할 거야.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냥 알겠어 해놓고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내일은 그럼 점심 몇 시에 일어나서 뭐 먹을 건데? 뭐 할 건데? 뭐 먹을 건데? 이러면 물어볼 수 있지. 뭐 그건 내일 돼서 생각하겠지. 거봐 내일 막상 돼봐 또 안 챙겨 먹을 거잖아. 이러면 내가 뭐라 그래. 아니 내일은 노력할게 말뿐이잖아. 우리 엄마냐고요. 응? 부원장님은 음아쌤 챙겨 드세요. 음아쌤 일단 상담실로 상담실에서 또 챙겨 먹으라고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알았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섞여 지내 하세요.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혼자 살고 있고 쭉 혼자 해요. 독거노인은 아직 노인 되려면 멀었는데 뭘 멀지가 않아. 이제 30대 초반인데 오지 않았어요? 도시예요. 뭘 고시야. 좀만 더 가면 못 가요. 서른 결혼만 해도 못 가는데 지금 30살이야. 아니야 요즘엔 야 근데 요즘에는 결혼 늦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 그래도 쌤은 너무 늦었어. 나는 한 50에 할까? 에이? 그때는 뭐지? 근데 근데 만약에 야 너희가 결혼한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나야 내가 결혼하는데 결혼 조건이 있어. 그러면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생각해봐. 일단 결혼할 때 첫 번째 조건 일단 따로 살아요. 그게 좀 있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일단 결혼인데 따로 살아요? 그러니까 분리된 공간이 있어야 돼. 분리된. 각방 써요. 근데 방으로 좀 부족해. 이렇게 어?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요 그냥. 분리된 공간. 혼자만의 공간. 야, 그래요? 결혼하는데 우리든지. 뭔 분리된 공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내가 결혼하면 분리된 공간. 결혼을 왜 왜냐면 봐봐 일주일에 7일 붙어 있잖아. 그러면은 그치 준수야 맞지? 근데 너 해봤어? 그 방 끄덕였잖아. 계속 붙어 있으면 스트레스예요. 쌤도 MBTI가 INTJ여가지고 결혼 왜 하세요? 너 결혼 왜 하니? 같이 살려고. 같이 살려고? 같이는 살자. 근데 7일 내내는 말고 그럼 얼마나? 일주일에 한 한 번. 5대2? 7일이니까? 안 만나는 게 뭐예요? 아니 만나는 게 오지. 그래도 안 만나는 게 오면은 그러면 조금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5대2.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번부터 땡이야. 경제력은 각각. 어? 그건 인정해. 경제력 각각. 뭔 소리야? 내가 써 내가. 그냥 경제권을 통합하지 않습니다. 통합하지 않습니다. 각각. 자, 세 번째. 난 신부에 대한 조건은 별로 안 필요해. 뭐 아름다우시냐, 뭐 안 아름다우시냐 이런 건 별로 필요 없고요. 그냥 나만 안 건드리면 돼요. 아니 말이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런 건 좋잖아. 봐봐. 그리고 각방 쓰면 좀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각방을 쓰는데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그냥 점심 먹으러 막 하기 전에 점심 먹으러 나는 이제 오후에 출근하니까 점심 먹으러 브런치 카페 응? 이런 데 같이 가.
각각 거기 만나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같이 출발해. 집에서 같이 출발해. 집에서 같이 출발해. 집에 같이 출발해서 도착해서 하고 헤어져. 그 일하러 가. 그리고 끝나고 집에 가서 그냥 간단한 저녁 같이 하면서 맥주 한잔 해. 근데 그리고 웬만하면 각방으로 갔으면 좋겠어. 부부지만 웬만하면 각방으로 가서 각자 침대에서 편한 너희들 아직 미성년자라서 그래 여기까지 할게.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찍어놔야겠다. 나 찍어놓은 안돼 보여드려야지. 나 찍었어. 내가 해줘. 아니 그 너희들 그런 적 있지 않아? 형제끼리 같이 자본 적 있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랑 침대를 같이 써본 적이 있지 않겠니? 태어나서 언젠가 한 번쯤은 뭐 친척 집에 놀러 갔다든지. 왜요? 괜찮은데? 너무 불편하고 싫지 않아? 나도 싫어. 그치? 짜지 않았네. 그 너가 패고 자니까 그런 거고 이렇게 한 침대에 한 명이 자는 게 원래 숙면에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쌤은 이제 결혼 후에도 그런 삶이 좀 계속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애 낳자고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럼 이별하면 안 돼요? 어? 이별해서 그 애랑 둘이 살아요. 근데 나중에 결혼하실 때 이거 신부님 보내드릴게요. 뭐 할 일 없을 테니까 야 이런데 하겠니? 그냥 외국 가서 살아요. 외국 막 저런 모든 걸 즐기면. 막 저런 조건 다 되는데 돌싱이야. 괜찮아요? 나 전혀 상관없어. 애 딸려 있어. 나 애는 안 낳을 거라니까. 아니 그 여자가 애가 있어. 딸려 재훈이야 그 여자. 재우는 상관없는데 애는 안 돼. 애는 안 돼. 애를 안 키울 거야. 애를 안 키울 거야. 내가 맨날 애들 보면서 사는데 내가 내 애까지 키울 순 없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왜요? 왜? 왜요? 왜요? 쌤 닮은 아들 낳아주면 안 돼요? 제가 보낼게요. 나 닮을지 안 닮을지 또 모르니까. 아빠 닮아요. 일단 제 애는 낳지 않는 걸로. 그래서 저희 사람들이. 맞아. 근데 또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확신이 아니에요. 또 나중에 또 선생님 그때 약속했잖아요. 뭐 그런 그런 결혼 한다면서 또 이러지 말고 그냥 재미로 해본 얘기입니다. 재미로 해본 얘기예요. 진심이야. 근데 나이가 들면 생각은 바뀌는 거잖아. 32살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32살이에요. 다이나 몇 살인 줄 알았는데. 저 25. 너는 진짜 가만 보면은 그러니까 속이 깊고 댐댐이가 좋은 학생인 건 내가 보자마자 알았거든. 근데 지금 또 한 번 확신이 드네. 쌤 거짓말할 때 눈동자 올라가는 거 알아요? 이해보고 말이었어. 맞아 이렇게 눈이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그래? 앞으로 거짓말할 때 꼭 아래 보고 얘기해야 되겠다. 눈안 마주치면 무조건 거짓말해. 맞아. 말할 때. 나 그런 습관이 있구나. 눈이 반바퀴 돌려. 넌 정말 좋은 학생이야. 자, 아무튼 너무 잡담이 내 결혼 얘기를 왜 한 거야? 근데 갑자기? 내가 갑자기 혼자 했니? 미쳤나 보다. 아무튼 근데 너희들을 보고 있으면 사실은 이래서 사람들이 애를 낳는구나. 이렇게 애들이 다 예쁘고. 또 눈. 자, 아무튼 간에 쉽지 않네요. 그래, 다시 좀 시작을 해볼게. 자, 집중. 조건부 확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들아, 원래 모든 확률이라는 건 A라는 사건의 확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NS분의 NA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NS는 표본 공간의 전체 원소의 개수, NA는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에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분자에 올라가면 얘가 확률이었잖아.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좀 배울 건데 그게 뭐냐면 P, 만약에 A 바 B라고 쓰게 되면 우리는 A라는 사건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 주인공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건 맞습니다. A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건 맞는데 단 얘가 조건으로 딱 붙는 거죠. B가 발생했을 경우에 A가 발생했을 확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B가 발생했다는 전제 하에야. 그러면 일단 B가 발생하는 전체 경우가 분자에 이렇게 분모에 깔리게 되는 거예요. 분모에. 그런데 B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A가 발생했을 확률이니까 N, A와 B가 둘 다 발생했을 확률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A의 확률을 구할 때는 분모의 표본 공간 전체의 경우의 수가 오는 것이 맞으나 지금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에는 뒤에 딸려있는 조건이 발생했을 전체 경우의 수분에 A라는 사건도 발생했을 확률이 경우의 수가 이제 분자에 깔리게 된다. 이게 조건부 확률 기본이죠. 그래서 얘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 결국 위아래를 둘 다 NS로 나누게 되면 NS 분의 NB 분의 NS 분의 NA 곱 B라고 이렇게 번분수 형태로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PB고요. 그치? B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확률.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바가 PA 곱 B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자,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확률 대 확률로 계산하거나 아니면 경우의 수 대 경우의 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둘 다 사용할 수 있다가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 그 다음 일반적으로 그러면 PA바 B랑 PB바 A의 관계는 어떠한가라고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얘는 당연히 다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PB분의 PA 교 B일 것이고, 얘는 PA분의 PA 교 B니까 얘가 반드시 같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단 PA랑 PB가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이 같아지는 건 맞겠네. 그치? 이 정도로 일단 개념 설명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풀이로 다시 넘어갈 거예요. 더 자세한 개념 설명은 겨울에 촬영한 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우리 수업은 좀 발전적인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제 1의 조건부 확률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볼 건데요. 숫자 1, 2, 3, 4, 5가 하나씩 적힌 5장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갑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내 숫자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넣은 다음에 을이 같은 주머니에서 임의로 카드를 한 장 더 꺼낼 때 더 큰 수가 적힌 카드를 꺼낸 사람이 이긴다. 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홀수일 때 갑이 이길 확률은?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이 예제 1번 문제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P, A바 B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B라는 사건을 한번 써보면 갑이 홀수를 뽑았다. 맞지? 왜? 갑이 홀수를 뽑았을 때야 이게 조건이죠. 근데 A라는 사건은 갑이 이김. 그러니까 갑이 일단 홀수를 뽑았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갑이 뭐 하기까지 한 거야? 이기까지 한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탕탕 얘를 계산하는데, 그러면 NB분의 NA 곱 B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 갑이 홀수를 뽑은 경우의 수를 세보자고. 그럼 봐봐. 갑이 먼저 뽑을 거죠. 1, 2, 3, 4, 5가 있지. 근데 홀수를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몇 개야? 갑이 홀수를 뽑는 경우의 수 몇 개야? 3개잖아. 1, 3, 5. 그치? 그러니까 갑이 홀수를 뽑을 경우의 수가 3개다라고 쓰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을도 뭔가를 뽑을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5가 이렇게 곱해져야 되죠. 자, 갑이 홀수를 뽑는 경우의 수라는 거는 갑이 1, 3, 5 중에 하나를 뽑고 을은 1, 2, 3, 4, 5 중에 하나를 뽑아야지 사건이 완성되는 거잖아. 시행이 완성되는 거지. 을까지 뽑아야지만. 그러니까 얘가 분모에 이렇게 싹 하고 깔릴 거라고. 그럼 두 번째로 뭐 셀 거냐면 갑이 홀수를 뽑았는데 이길 거야. 이해돼 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경우를 이렇게 세야죠. 갑이 또 을이 경우의 수 세볼 건데 갑이 만약에 5를 뽑았을 수가 있겠지. 홀수 중에서. 그럼 갑이 이기려면 을은 1부터 4까지를 뽑으면 되겠죠. 그럼 갑이 이겼지?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는 거야? 4가지 있는 거지. 5, 1, 5, 2, 5, 3, 5, 4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 갑이 만약에 3을 뽑았어. 그럼 을은 1 또는 2를 뽑으면 갑이 이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2가지가 있을 거고, 갑이 1을 뽑으면 갑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얘는 셀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6가지가 일단 갑이 홀수를 뽑으면서
이기까지 하는 경우가 6가지 있는 거지. 그래서 A 교 B의 원소의 개수는 6개가 되겠죠. 결국 밑에는 값이 홀수를 뽑는 모든 경우, 위에는 값이 홀수를 뽑으면서 이기는 모든 경우. 그러면 이 밑에 분모가 전체 경우가 아니고 값이 홀수를 뽑는 전체 경우잖아.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맞지. 표본 공간에 뭐가 일어난 거야? 축소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정답은 탕탕해서 5분의 2가 나오시겠죠. 자, 이게 예제 1번에 대한 풀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제 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흰 공 6개가 있고요.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자,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흰 공과 검은 공의 숫자를 각각 A, B라고 한다. 그런데 A가 B 이상일 때 B가 0일 확률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간단한 문제가 될 겁니다. 뭐냐면 어차피 A가 B 이상일 때잖아. 그치? 내가 저 주머니에서 3개를 꺼낼 건데 흰 공이랑 검은 공이 있을 거 아니야. 흰 공이랑 검은 공이 있을 건데 흰 공의 개수가 더 크거나 같을 때잖아. 근데 3개를 뽑을 건데 둘이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지. 1.5개씩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흰색을 3개 뽑고 검은색을 0개 뽑고 흰색을 2개 뽑고 검은색을 하나 뽑는 경우가 끝 아니야? 이게 전부 아니니? 이게 뭐야? A가 B 이상일 전체 경우죠. 그 중에서 B가 0인 경우니까 얘죠. 아, 그러면 난 이 경우를 다 센 다음에 그 중에 얘만 분자에 올리면 되겠네. B가 0일 경우니까. A가 B 이상일 때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가 전부야. 1, 2랑 0, 3은 안 써도 돼. 이 조건이 이미 달려있는 상태니까. 그 중에서 B가 0일 때니까 이것만 올리면 되지? 게임 끝났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저기 총 10개의 공 중에서 흰색만 3개 뽑으려면 경우의 수를 세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6개 중에서 3개를 그냥 흰색 중에서만 뽑아버리는 거지. 이게 20개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흰색을 2개 뽑고 검은색을 하나 뽑으려면 6개 중에서 이렇게 2개를 뽑고 그러면서 4개 중에서 1개를 이렇게 뽑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60개예요. 결국 A가 B 이상인 전체 경우의 수를 세보면 80개라고. 그럼 80이야. 근데 그 중에서 B가 0인 거는 20개밖에 없죠. 정답은 4분의 1로 이렇게 끝나시겠지. 이게 유제 1번 조건부 확률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형태가 될 겁니다. 난이도 쏘쏘하. 이 정도는 여러분들 빨리빨리 적응하셔야 돼. 자, 그 다음 유제 2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남학생 18명, 여학생 12명으로 이루어진 어느 천체 관측 동아리의 모든 학생들은 서로 다른 2개의 P날짜와 Q날짜 중에서 1개의 날짜만 반드시 선택해서 관측 활동을 한다. 이 관측 동아리 학생들 중에서 P날짜를 선택한 여학생은 7명이고 P날짜를 선택한 학생 수와 Q날짜를 선택한 학생 수가 서로 같다. 한 학생, 미안해. 학생 30명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남학생일 때 이 학생이 Q날짜를 선택한 학생의 확률은? 오케이. 얘들아, 조건부 확률에서 이런 문제는 무엇을 활용하는 문제였어? 기억할 것 같은데? 나랑 마플 시너지 문제 막 풀 때 조건부 확률 문제도 많이 풀었거든요? 이런 딱 전형적인 이 문제가 무엇을 갖고 와서 풀면 제일 좋은 문제야? 이름절. 뭐라고요? 무엇으로 풀어야 제일 좋은 문제야? 그렇지. 표. 표를 이용해야 제일 좋은 문제 맞지? 오, 대답이 너무 좋았어. 자, 유제 2번인데 쭉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쓸게요. P 날짜에 천체 관측을 한 애들이 있을 거고 Q 날짜에 천체 관측을 한 애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남자가 있을 거고, 자, 여학생도 있을 거고. 자, 이렇게 돼 있어. 전체는 몇 명이냐면 30명이야. 이렇게 총합이. 그리고 남학생이 전체 18명이고 여학생은 전체 12명이다. 이렇게 표 그리는 거 맞지? 그런데 지금 봤더니 정보를 뭘 줬냐면 P날짜를 선택한 여학생이 7명이래. P를 선택한 여학생이 7명이네. 자, 이걸 아는 순간에 많은 것들이 나오죠? 일단 여기는 5가 될 거다라는 사실까지는 나와.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P날짜를 선택한 학생과 Q날짜를 선택한 학생이 서로 같대. 전체가 30명인데 P날짜를 선택한 애가 그럼 15명이고 Q날짜도 15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표에서 채우지 못할 곳은 없네. 따라서 여기가 8명이 될 거고 여기는 10명이 돼서 전체 학생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지. 자, 이해되세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조건 방률이다. 내가 이 동아리 학생 중에서 30명 중에서 딱 하나를 뽑았는데 걔가 남학생일 때야. 맞아? 남학생일 때니까 표본 공간이 전체 학생에서 남학생으로 줄어든 거지. 남학생이 전체 몇 명인데? 18명이죠. 그런데 마침 걔가 Q 날짜를 선택한 학생의 확률이냐? 그러면 남학생이란 전제 하에 Q 날짜를 선택했으니까 Q 날짜이면서 남학생인 애를 봐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Q 날짜이면서 남학생인 애가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조건 방률이 되겠죠. 30분의가 아닙니다. 남학생일 때였기 때문에 남학생 중에서 걔가 Q 날짜를 선택할 남학생일 확률이 몇이냐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지. 자, 이게 조건 방률이니까 파악 잘 해놓으시고 그러면 9분의 5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야, 쌤이 근데 오늘 머리 자르다가 거울 봤는데 순간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손이랑 얼굴 색깔 너무 다른 거야. 아니 진짜로 손이 너무 하얀데 손이 너무 백인이에요. 야, 쌤 심지어 무릎도 하얘. 무릎이 거의 백인이야. 빨개 거의. 얼굴만 간이 안 좋아서 그런가? 그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애들한테 어제도 아니다. 어제도 쌤 12시 넘어서 갔나? 했는데 집에 족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족발에 못 참지. 그래서 그렇잖아. 그래서 근데 쌤 너무 늦게 먹는 것 같아. 이제 좀 쌤 오늘 이제 일어나서 먹은 음식이 솔티드 카라멜 연세빵 그거 3분의 1 조각 먹었거든요. 야, 근데 연세빵 맛있더라.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는 그냥 제과제빵에 집중하면 될 것 같아. 그 대학으로서의 기능은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제빵에 초점을 맞춰서 그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차피 뭐 학문에 관한 부분은 이제 서울대와 고려대와 뭐 성균관대학교 뭐 등등한테 맡기면 될 것 같고요. 동의하네 준수가. 연세대는 그냥 그치? 저 연세 좋아해요. 연세대는 갈 수 있어 지금 바로 시험 봐도. 연세대는 갈 수 있는데 근데 연세대를 목표로 잡는다? 그러면은 너무 청년 세대가 잡아야 될 목표는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조금 더 뭐라고? 뭐 내 생각은 그래. 나도 세나 있어. 고현정이랑 세나 있어. 근데 고현정 맞아. 그러니까 그건 가스라이팅 해도 고스라이팅 해도 되는 거고요 그건. 고현대 있겠다는 얘기. 야 스카이잖아. 이게 먼저야 얘들아. 그거는 그냥 잘못 배워서 그렇게 익숙해진 거고. 아니 스펠이 그래요. 스카이예요. 아니 이건 이상하냐. 식이 뭐냐고.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 sick 뭐야 아프냐? 이 정도야. 몇 분이야? 오케이 야무지게. 뭘 그만해.
그만하고 싶죠. 약간 그만하고 싶었는데 원래 공부는 그런 느낌으로 해야 돼. 아니에요. 그 집중 안 돼요. 헬스 트레이너가 운동하다가 꼭 마지막에 뭐라 그래? 하나만 줘.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너희들 문제 풀다가 와 오늘 여기가 진짜 끝이다 싶을 때 한 문제만 더. 한 문제만 더. 이런 느낌을 해야 돼. 내가 누가 봐도 이 타이밍에 내가 이제 좀 쉬고 싶은 것 같아 보이겠지만 이럴 때 한 페이지만 더. 근데 세 명이 싫어 보여요. 어? 세 명이 싫어 보여요. 그럴 때 하나만 더라고 나를 이제 채찍질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잘 들어. 어? 잠깐만. 어디 저거? 그거 뭐지? 개구리? 그래. 야 나도 그 쌍꺼풀 테이프 이런 거 한번 붙여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 집에 있어요. 갖다 드릴게요. 와. 없는 게 낫죠? 네. 그래. 이 얘기를 좀 들었어가지고 자 한 페이지만 더 할게요. 확률의 곱셈 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2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한 개씩 2번 꺼낸대. 이거 중요하다. 한 번에 2개 공을 꺼내는 게 아니야. 한 번씩 한 개씩 한 번씩 2개 꺼내는 데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 그랬나 봐. 자, 한 개씩 2번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 순서라는 게 생기죠. 한 개씩 2번 꺼내는 거니까. 자, 적혀있는 공의 순서를 차례로 A, B라고 하자. A는 3의 배수이고 B는 4의 배수의 확률. 자, 이 문제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아요. 왜냐하면 봐봐. 너희들이 먼저 뭘 계산할 거냐면 12개 중에 하나를 뽑는데 3의 배수가 나올 걸 계산하겠죠. 그 확률을. 거기다 곱하기 한 다음에 남은 11개 중에서 4의 배수가 나올 걸 곱해줘야 되지. 확률을. 그런데 그게 일관되지 않죠. 그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를 좀 할 것 같은 사람. 무엇이 초점이겠어 지금? 문제 한번 다시 잘 봐봐. 1부터 12까지 숫자가 있다고. 근데 첫 번째 뽑았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면서 두 번째 뽑았을 땐 4의 배수가 나와야 돼. 근데 얘를 곱의 법칙으로 바로 정리하기에는 모든 경우에 야 앞에 봐봐. 자, 잘 들어. 곱의 법칙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언제야?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 경우에 잇따라 있는 경우의 수가 모두 동일할 때죠. 그 얘기했었어 분명히. 1이 나오건 2가 나오건 3이 나오건 걔한테 전부 다 3개씩 달려있어. 3개씩 달려있어. 그러면 3 곱하기 3이지. 하지만 얘한테 딸려있는 개수와 얘한테 딸려있는 개수와 얘한테 딸려있는 개수가 서로 다르면 곱의 법칙 못 쓰는 거 맞지? 내가 봤을 때 이 문제는 곱의 법칙을 쓰기가 어려워질 것 같거든? 바로 쓰기에는. 그 이유가 뭘까? 얘 지금 복원 추출이에요? 아니죠. 하나를 꺼내고 나면 그 꺼낸 공 다시 안 집어넣죠. 어떤 문제가 지금 여기서 생길까? 그렇지. 대답이 매우 훌륭했어요. 12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3의 배수와 4의 배수가 둘 다 될 수 있는 게 12죠. 그럼 봐봐. A, 그러니까 처음에 뽑힌 수가 3이야. 그러면 두 번째 4의 배수는 여전히 4, 8, 12가 남아있죠. 처음에 뽑은 수가 6이야. 그래도 4, 8, 12가 남아있지. 세 가지씩. 근데 처음에 뽑은 수가 12야. 그리고 다시 안 집어넣어. 그럼 B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2가 못 나오는 거지. 세 가지가 딸려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문제는 일부러 이걸 의도했구나. 12라는 게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이기 때문에 A라는 친구가 12를 꺼내버리느냐 아니면 12가 아닌 3의 배수를 꺼내버리느냐에 따라서 B가 꺼낼 수 있는 것의 개수가 제한돼 버리는 거지. 달라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잇따라 있는 경우가 다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곱의 법칙을 못 쓰니까 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단 말이야. A로 가능한 숫자가 일단 3, 6, 9, 12가 있고요. B로 가능한 숫자가 4, 8, 12가 있는데 A 새끼가 만약에 12를 먼저 선점해서 뺏어가 버리면 B라는 친구는 이제 12를 못 쓴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이제 경우가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어차피 3과 6과 9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가 없죠. 해당 사항이 없는 거니까 나 이렇게 볼 거란 얘기야. A가 3의 배수인데 만약에 3, 6, 9 중에 하나였어. 그러면 내가 12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데
3이 나오거나 6이 나오거나 9가 나오는 경우가 12분의 3이죠. 그럼 봐봐. 이게 무슨 확률이냐면 A가 처음에 뽑는데 3의 배수 중에 3, 6, 9가 나올 확률이에요. 맞아? 맞아? 3 또는 6 또는 9가 나올 확률이 12분의 3이잖아. 그러고 나서 11개의 공 중에서 이제 B가 뽑는 거지. 근데 여전히 4, 8, 12를 다 뽑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11분의 3이 확률이 되겠죠. B가 4의 배수를 뽑을 수 있는 경우가 4, 8, 12가 있으니까 11분의 3의 확률일 거란 말이야. 얘가 그러면 12 곱하기 11분의 일단 9로 딱 결정이 될 거야. 그런데 아까 전에 12는 안 셌으니까 그러면 12개 중에 하나를 뽑는데 그 중에 12가 나올 확률은 12분의 1일 거 아니야. 걔에 대해서는 뒤에 딸려 있는 게 11분의 3이 아니고 11분의 몇이야? 2죠. 왜? 12가 사라졌으니까 4, 8밖에 못 뽑아서 12분의 2의 확률로 4의 배수가 나오는 거지. 즉 얘네 3개는 다 뒤에 11분의 3이 곱해지는 게 맞으나 얘는 뒤에 11분의 2가 곱해져야 되니까 고유 법칙을 일관적으로 사용해 줄 수가 없고, 따라서 얘를 따로 계산하면 12 곱하기 11분의 2가 이렇게 되겠다죠. 그럼 얘들아, 당연히 이 두 개는 뭐 하셔야 돼? 더해야 되는 게 맞죠? 이 일이 발생하거나 이 일이 발생하면 저 일이 발생하는 거니까 둘이 더해주시면 12 곱하기 11분의 11이 되죠. 약분 탕탕 하고 나면 12분의 1이 이 문제의 정답이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문제는 12라는 존재를 아까 수연이가 얘기해 줬는데 그 존재를 여러분들이 별개로 처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유제 3번 한번 볼게요. 상자에 흰 공 3개, 검은 공 4개 들어있다. 숫자 22, 333 이렇게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를 딱 꺼내서 카드에 적혀있는 수만큼의 공을 상자에서 동시에 꺼낼 거야. 근데 모두 같은 색의 공을 꺼낼 확률이야. 자, 이런 문제 쌤이 뭐 하라 그랬냐면 시나리오 잘 쓰라 그랬어요. 자, 유제 3번 문제인데, 자, 내가 숫자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게 어차피 2 아니면 3밖에 없어. 맞아? 근데 2를 뽑아버리면 2개 꺼내는 거야, 공을. 그리고 3을 뽑아버리면 3개 꺼내는 거야, 공을. 근데 다 같은 색깔이 나와야 돼. 그럼 시나리오는 총 몇 종류의 시나리오가 생길까? 그렇지, 병수가 막 얘기했는데 4종류죠. 봐봐, 첫 번째 시나리오는 2가 적힌 카드를 뽑았어. 이 카드를 딱 뽑았어. 그 다음에 그러면 2개의 공을 뽑겠죠. 근데 그 2개의 공이 흰 공 2개를 뽑아버리는 경우가 있겠지. 그 다음에 검은 공 2개를 이렇게 뽑아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다음으로 3카드를 뽑은 거야. 그러면 3개를 뽑을 건데 흰 공 3개를 뽑거나 검은 공 3개를 뽑으면 모두 다 같은 색깔 공을 뽑는 경우의 수 아니야? 문제에서 뭐라 했냐? 이렇게 해서 뽑을 건데 모두 같은 색의 공을 꺼낼 확률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이 카드 뽑고 흰 공 2개 뽑는 경우, 이 카드 뽑고 검은 공 2개, 3카드 흰 공 3개, 3카드 검은 공 3개 뽑는 경우가 전체 경우가 되겠지. 자, 그럼 세볼게요. 자, 이거 먼저 계산하면 내가 저 5장의 카드 중에서 딱 하나를 뽑았는데 2가 나올 확률이 몇이야? 카드가 5장 있잖아. 내가 그 중에서 하고 딱 해서 뽑았단 말이야. 근데 2가 나와. 그 확률이 몇이야? 뭐라고요? 아무도 얘기 안 했냐? Pardon? Can you tell me again? Please? Anybody? 뭐라고요? 맨날 딴짓 하다가. 아니 22333 이렇게 들어있잖아. 너희들 이 문제까지만 하고 그만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 어떻게든 유제 4번까지 한다. 대답 빨리 안 나오면. 뭔데요 지금? 아니 내가 숫자 카드 5장 있는데 저 중에 딱 하나 뽑았는데 2가 뽑힐 확률. 그래, 5분의 2. 아, 대답 안 해 이것들아? 2가 2장 있잖아. 그럼 5분의 2일 거 아니야. 자, 그러면 5분의 2의 확률로 2가 뽑히면서 그 다음에 내가 저기 공이 7개 있는데 7개 중에 2개를 뽑는 전체 경우분에 흰 공만 2개 뽑는 거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를 올리면 이게 흰 공만 2개 뽑힐 확률 아니겠어? 그쵸? 그러니까 얘가 5분의 2 곱하기
21분의 3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 검은 공 2개 뽑는 경우는 5분의 2, 일단 이 카드가 나오면서 7개 중에 2개 뽑는데 검은 공 4개 있으니까 4개 중에 2개 뽑는 경우겠죠. 그래서 얘는 5분의 2 곱하기 21분의 6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3카드 한번 볼게. 내가 3카드를 뽑을 확률은 3카드가 3장 있으니까 5분의 3의 확률로 3카드를 뽑을 거고, 그러면 7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건데 흰 공 3개 중에서 3개를 이렇게 뽑는 경우죠. 그러니까 계산하면 5분의 3 곱하기 35분의 1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검은 공 3개는 5분의 3 곱하기 73분의 검은 공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니까 자, 얘가 5분의 3 곱하기 35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4개를 다 뭐 하셔야 돼? 더 하셔야 되는 게 맞지? 그러면 분모가 달라질 거니까 이거 먼저 더해볼게. 그러면 5 곱하기 21분의 6 더하기 12이기 때문에 18 이렇게 나오실 것 같고요. 밑에는 5 곱하기 35분의 12 더하기 3이니까 15가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줘야 되는데 약분만 잘해주면 한 번에 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3으로 나눴어. 3, 6이고요. 얘가 3, 7이야. 그럼 이제 7, 5니까 35 됐네. 그럼 얘만 이렇게 5 하나랑 이렇게 나눠주면 얘도 35 됐네. 따라서 얘는 35분의 6이고 얘는 35분의 3이니까 35분의 9가 이 문제의 정답이지 않을까라고 판단 가능하겠지.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고생 많으셨고 숙제 잘 해오시고 안녕.